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제10과 언어생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10과 언어생활. 우리 언어생활에서는 내가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할 때 보통 특히 이렇게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와 선생님하고 아니면 사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높임말, 존댓말 이런 거 써야 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말하면 좋지? 이렇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인지,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거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언어생활, 한국어 사용이 많이 어려워요. 이런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고 말다, 는 척하다,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인가요? 네, 아나운서, 아마 뉴스를 이야기하는 아나운서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보통 표준어, 정확한 발음으로 표준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뉴스나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또박또박 깨끗한 발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발음할 수 있나요? 자, 여기는 지금 학생이에요. 지금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린 학생인데 카카오톡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이렇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지금 어디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써서 지금 어디? 이렇게 짧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치기도 불편하고 어린아이들끼리 이런 은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쉽게 말하고 재미있기도 하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만 쓰는 이런 은어들이 있죠. 댕댕이, 산책 중, 현타. 자, 산책하고 있어요. 댕댕이는 뭐예요? 댕댕이는 강아지를 말할 때 이렇게 댕댕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댕댕이 산책 중, 강아지 산책하고 있는데 현타. 보통 현타가 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현타.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당황하거나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좀 기운이 없고 하기 싫고 아니면 후회가 좀 되고 이런 것들을 현타라고 하는데 그 느낌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이런 느낌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표현이 생겨서 이게 현타가 왔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느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기존의 한국어 어휘하고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새로 생겨난 말이고 새로 생겨난 느낌입니다. 물론 표준어는 아니에요. 이런 현타, 이런 표현들을 선생님들이나 사장님 이렇게 높은 분들에게 쓰면 조금 어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나이 또래인 한국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너 이런 말도 알아? 너 한국어 되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는 외국 사람이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서 길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질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직 한국어 지금 4단계니까 꽤 한국어 잘하는 편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오늘은 이런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배워보겠습니다.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지켜야 될 거. 내가 이야기할 때 예의 바르게 잘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어 예절을 지키다. 말할 때 예절. 잘 말해야 되죠.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랑 그리고 선생님, 사장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높임말 이렇게 써야 되기도 하고 내가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막 나쁜 말 써서 이야기하면 예의가 없죠.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도 꼭 예절을 지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언어 예절을 지키다. 그리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다.
정확한 언어, 그것에 맞는 정확한 언어,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다. 때와 어떤 시간과 장소. 내가 친구한테 친하게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친구에게도 존댓말로 이야기해야 되죠. 친한 친구라도 같이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 다닐 때는 존대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표준어를 구사하다. 표준어의 반대는 사투리.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표준어라고 하면 보통 서울에서 쓰는 말을 표준어라고 하는데 사투리, 지방에 가면 뭐 부산, 광주 이런 곳에 가면 조금 다른 말, 다른 억양과 다른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걸 사투리라고 하죠.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이렇게 지방의 다른 억양과 사투리를 쓰면 서울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도시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나요? 한국에서는 지방의 사투리를 서울에서 사용하면 조금 이상하다. 좀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하는 문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한국어를 배울 때 서울 표준 발음으로 배우는 것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보통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에는 좀 있어요. 선생님은 별로 동의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문화가 조금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표준어로 말하고 표준 억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발음하다.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조금 어렵죠?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발음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 잘못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발음도 잘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호칭을 쓰다. 적절하다, 잘 맞아요. 그리고 호칭은 뭐죠?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보통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선생님, 보통 회사면은 뭐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직급을 많이 부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불러야 하는 이름, 호칭이 있는데 와, 한국에서는 호칭이 정말 어렵죠.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지만 예전에 많이 썼었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르는 호칭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는 뭐 저기요, 여기요, 잠깐만요, 아니면 뭐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가 잘 모르는 사이일 때는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처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나는 어떤 관계이지부터 먼저 정해요. 그래서 나이도 물어보기도 쉽고 관계가 맺어지면 뭐 선생님과 학생이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회사에서 가게 되면 직급이 생기죠. 그래서 직급이 생기면 뭐 대리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호칭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비어속어 두 가지, 비어속어. 아까 말했던 뭐 댕댕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면 좋지 않아요. 친구들과 친하게 이야기할 때는 더 친해질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말 너무 많이 쓰면 좀 예의가 없다. 바른 한국어를 쓰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꼭 항상 속어와 비속어는 나중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국어로 말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휘 배워보겠습니다. 맞춤법이 틀리다. 맞춤법. 내가 이렇게 글로 쓸 때 정확한 철자, 정확한 맞춤법으로 써야 되죠. 이런 거를 틀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맞춤법이 틀리다.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맞춤법이 틀리다. 꼭 같이 외워두세요. 띄어쓰기를 잘 못하다.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거.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떼서 쓰는 게 띄어쓰기죠. 띄어쓰기를 잘 못해요. 여러분 띄어쓰기 정말 어렵죠? 선생님도 자주 틀립니다. 한국어 쓸 때 띄어쓰기 정말 어려워요. 발음이 부정확하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부정확해요. 억양이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이상해요. 억양은 뭔가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많이 말하는 거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해도 말해도 되지만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억양.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자연스럽고 한국 사람 같거든요. 이런 거 억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담 활용이 어렵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거 속담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한국에 이런 속담들을 많이 쓰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활용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어려워요. 이럴 때가 있죠. 그리고 신조어, 유행어를 따라하다. 새로 만들어진 말,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 이런 거 따라하는 게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어렵고 사전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새로 만들어진 말이니까. 이런 거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잘 안 떠오르다.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자, 안 떠오르다. 떠오르다라는 것은 물이 있을 때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걸 떠오르다라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떠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안 떠오르다. 생각이 안 난다. 기억해 두세요. 단어가 안 떠오르다. 꼭 같이 외워두십시오. 모국어를 섞어 쓰다. 모국어는 뭔가요? 우리나라 말, 우리 어머니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라면 베트남어, 중국 사람이라면 중국어, 이거를 같이 섞어서 써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리고 높임말이 헷갈리다. 한국에 높임말이 있는데 정말 어렵죠. 너무 많기도 하고 매번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힘들 때가 있어요. 높임말이 헷갈려요. 그리고 사투리를 써요. 여러분이 처음 한국어를 배운 곳에 가면 거기서 서울이 아니라면 사투리를 배울 수도 있어요. 사투리 쓰는 거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면 한국어를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투리도 배우지만 표준어도 같이 배워두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하다. 동문서답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동문서답,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밥 먹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6시에 갔어요?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다른 답변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걸 동문서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의도한 대로 말이 잘 안 나오다. 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다. 이런 것도 같이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 고 말다. 의도하지 않은 일이 결국은 일어났어요. 결국.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마침내, 결국, 끝내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면접관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동문서답하고 말았어요. 아까 우리 배웠죠? 동문서답.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 듣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해서 다른 말을 했어요. 동문서답 했어요. 동문서답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말았어요 라고 하면 나는 원치 않았는데 마지막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저도 보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거네요. 잠이 들고 말았어요. 내가 자고 싶진 않았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시 피우고 말았어요. 담배 피우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엔 다시 피우게 됐어요. 다시 피우고 말았어요. 한국말을 안 해서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경우 많죠.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다가 고향에 다녀오면 잊어버리는 경우 많아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안타깝고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회의할 때 실수한 게 있어요? 발음이 부정확해서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말았어요. 네.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말이죠. 발음이 부정확해서 잘못 알아듣고 말았어요. 자, 높임말이 헷갈려요. 헷갈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나? 이거 헷갈리는 거죠.
높임말이에서 과장님께 반말을 했어요. 오, 과장님께 반말을 하고 말았어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안 떠오르다, 이거 생각이 안 나다 이런 말이죠. 잘 안 떠올라서 모국어를 섞어 쓰고 말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적절한 호칭을 몰라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거래처 사람들을 잘못 불렀어요. 네. 잘못 부르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뜻을 잘 못 알고 비속어를 사용하고 말았어요. 네. 비속어 쓰면 안 되는데 뜻을 잘못 이해해서 그럼 비속어를 쓰고 말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 동사, 형용사 쓸 수 있는 뭐뭐 하는 척하다. 네, 이 정말 많이 쓰는 문법이에요. 안맞았다는 행동이나 상태, 이걸 거짓으로,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렇진 않은데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거. 뭐뭐 하는 척해, 돈이 많은 척해, 자는 척해, 뭐 바쁜 척해. 바쁘지 않아요. 하지만 바쁜 척해요. 돈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돈이 많은 척해요. 자고 있지 않아요. 자는 척해요.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저도 모르는 유행어가 많은데 그냥 따라하면서 아는 척 했어요.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아는 척 했어요. 그리고 나가기 싫어서 바쁜 척 했어요. 바쁘지 않아요. 바쁘지 않은데 바쁜 척 해요. 그리고 공감하는 척 했어요. 공감할 수 없는데, 그래? 맞죠? 공감, 나도 이해해요. 공감하는 척 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아프지 않은 척 했어요. 넘어지면 정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넘어지면 창피해서 아파요. 하지만 아프지 않은 척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친구가 지루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지루해도 재미있는 척 해요. 재미없어도 지루해도 재미있는 척 해요. 광고 전화를 받았을 때 한국어를 전혀 못하다. 광고 전화를 받았을 때 광고, 이거 뭐 사세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 바꿔드릴까요? 뭐 이런 전화 오죠. 광고 전화를 받았을 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척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못하는 척 했어요. 말다툼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말다툼, 이렇게 말로 싸우는 거죠. 야, 너 못생겼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말다툼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모르다. 그 사람을 모르는 척 했어요. 모르는 척 했어요. 자, 그리고 친구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기분이 좋은 척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기분이 좋다. 마음에 안 들어도 기분이 좋은 척 했어요. 고향의 가족들이 걱정할 때 가족들이 너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걱정할 때 별일 없이 잘 사는 척 했어요. 약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별일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잘 사는 척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읽기 신조어 사용에 대한 의견이에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신조어, 새로 만들어진 말이죠. 여기에 긍정적과 부정적.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신조어. 괜찮아, 좋아. 아니야, 그건 조금 좋지 않아. 이렇게. 좋아요? 좋지 않아요. 왜요? 한번 읽어볼게요. 재치가 있다. 재치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 재미있게 느껴져요. 재치가 있어요. 새로운 현상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현타, 책에도 나왔던 현타 이런 것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거를 이 현타가 왔어 이런 표현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길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말해도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타 이런 거 그 상황에 딱 잘 맞는 그런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말은 이렇게 지금 새로 만들어진 말로 하는 방법,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 이런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됐어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게 현타 왔다고 말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 현타 온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특히 이런 신조어는 어린 사람, 젊은 세대, 어린 사람들이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소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잘 돼요. 소통이 잘 됩니다. 이런 긍정적,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 나쁜 점도 있죠. 언어가 파괴됩니다. 이게 신조어가 너무 많이 쓰여지게 되면 예전에 기존에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망가져요. 파괴가 되죠. 나쁘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가 확실하지 않아요. 특히 아까 말했던 현타 이런 것도 현타는 그럼 정확하게 어떤 의미야?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 그 느낌을 조금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새로 만들어진 말이니까.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말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낌이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의미가 조금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아까 여기 젊은 세대와 소통 이런 것처럼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은 이렇게 끊어진다는 말이죠. 끊어져요.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 간 이 신조어를 나이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어린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의사소통, 서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소통 단절을 유발해요. 없는데 이걸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통 단절 유발 같이 외워두세요. 소통 단절 유발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외워두면 내가 말할 때 한국어 참 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렇게 글로 쓸 때 토픽 시험 같은 걸 볼 때 소통 단절을 유발한다 이렇게 쓰면 정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토론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뉴스나 신문에도 신조어를 많이 써요. 새로 만들어진 말을 뉴스에나 신문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조어는 조금 필요하다. 네. 새로운 현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사회가 급변하다. 빨리 변해요. 빨리 변하니까 그런 특징들을 표현하려면 그게 좀 다른 것을 내가 이야기하려면 신조어가 딱 맞아요. 잘 맞아요. 그리고 몇몇 신조어들은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맞아. 좋다. 자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해요. 그때 그렇게 말해야 될 때 하는 거는 동의. 괜찮지만 대부분이 습관적. 필요 없어도 그냥 항상 그렇게 말하고 이런 게 문제예요. 현타 이런 것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정말 이런 표현 너무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재미있으니까 계속 사용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여기 엄마인 것 같은데 엄마가 아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무슨 말이야. 반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신조어, 비어, 속어 이런 걸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런 말이죠. 저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쓰는 거는 문제야. 네. 하지만 기성세대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도 신조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젊은 세대랑 소통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까 이야기했었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신조어를 이해하고 있으면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잘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의미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 예의 있게 말해야 되는 자리.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의할 때 이런 신조어를 사용하면 쟤 왜 저래? 되게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쓰면 안 되겠죠. 그런 데서는 안 쓰는 게 좋다. 회의할 때 사장님 그래서 제가 어제는 현타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 왜 저런 말 회의할 때 예의 없이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상황을 잘 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선생님하고 풀어보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신조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 이 신조어 새로 만들어진 말이 나왔어요. 이런 말이 생겼어요. 그게 배경. 보통 이런 거 이렇게 왜 생겼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표현하고 급변하는 사회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신조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없었던 그런 느낌인데 이런 거를 표현해요. 그리고 사회 특징. 이게 한국 사회는 정말 빨리 바뀌어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급변해요. 빨리 바뀌는 사회 특징을 반영, 이런 걸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신조어가 나타났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신조어는 사회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나요? 신조어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언어를 파괴하고 단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쓰면 문제가 조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조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약 90%를 차지한다. 맞습니까?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89.2%의 직장인이 세대 차이를 느낀다. 왜 세대 차이를 느끼나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죠. 신조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89.2%, 약 90% 이렇게 직장인.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신조어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자, 여기 전문가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신조어의 출현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전문가 의사소통 그럼 이거 맞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함정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올 정도로 이만큼 그건 문제가 있어요 라는 말이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쓰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이게 답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 답이에요. 신조어는 급변하는 사회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 자, 급변하는 사회 모습을 나타내요. 급변하는 사회의 특징을 반영해요. 반영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적용시킨다는 이런 의미죠. 반영하다. 좀 어려운 표현이네요. 그래서 나타내요, 반영해요. 비슷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신조어를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 걸 지양해야 되는 이유. 지양은 하면 안 돼요. 지양은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향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지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향, 지향. 이거는 내가 좋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이런 뜻이고 지양은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거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지향해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바람직해요. 좋아요. 이런 말이죠. 지향해야 돼요. 공식적인 상황에서 지향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언제요? 왜요? 여기 보면 이유, 왜요?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성이 떨어지고 혼란을 일으키다, 혼란을 가져온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정보 같이 공부해 볼게요. 여기 한국의 속담, 이번에 속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속담은 뭐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속담에 대한 예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이거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한국말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외워서 적절한 상황에 표현할 수 있다면 한국어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두면 좋고 여기에 보면 한국에서 말과 관련된 속담 특히 이게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속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전통적으로 말의 가치를 이렇게 타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말이죠.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의 가치, 말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된 속담이 많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말을 조심해서 하라라는 의미가 담긴 속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것들이 이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게 이 말이 이렇게 많은 말과 이렇게 달리는 말 이거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음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있는 건데 말이 이거 말처럼 아주 빨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쉽게. 그래서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내가 나쁜 말을 했다는 거를 내가 나쁜 말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쟤 못생겼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했던 말을 다른 사람이 듣고 또 듣고 해서 마지막에 내가 나쁜 말을 했던 사람이 내가 못생겼다고 말한 것을 듣게 되는 이런 거. 그래서 말이 빨리 움직여요. 발 없는 말이 천리 나가요. 멀리까지 가요. 이렇게 말할 때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내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오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결국 온다. 이런 말이고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거는 낱말. 내가 낮에 하는 말은 이게 새가 이렇게 듣고 내가 밤에 몰래 하는 말은 쥐가 또 몰래 들어요. 이런 말이죠. 내가 항상 말할 때 누군가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욕하면 안 돼.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하나 정도는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리고 늘 선생님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고향에는 혹시 말과 관련된 속담이 있나요? 선생님 외국 사람이고 여러분 나라에 어떤 속담이 있는지 잘 몰라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말을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 아니면 말이 들어간 그런 속담 같은 표현들이 있으면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인터뷰나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